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솔직히 제가 오랫동안 밀리터리 매니아 생활을 해오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그 사람들의 환상을 깨는 팩트를 알려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를 들자면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조만간 개발 완료될 거라고 해서 그건 선행 개발이고 본 개발을 하려면 멀었다고 이야기하니 아니라고 조만간 실전 배치된다고 우기더라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단한 뭔가도 아니고 그냥 자료 보고 그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오늘은 초공동어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궁금해해서 마침 자료도 있고 하니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과연 이번에는 밀리터리 매니아에게는 동화책 속에 나오는 환상의 드래곤 같은 존재인 초공동어뢰의 현실에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선 초공동어뢰란 무엇일까요? 초공동어뢰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테니 초공동어뢰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겠죠. 초공동어뢰란 정확히는 캐비테이션 현상을 이용한 수중물체입니다. 그럼 캐비테이션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사람들은 함선의 속도가 20노트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함선에 사용하는 프로펠러가 속도 20노트를 넘어가면 기포가 생기면서 프로펠러의 효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소음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 캐비테이션 효과라고 하는데요. 초공동어뢰란 바로 이 캐비테이션 효과를 이용한 어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뢰의 속도를 급격하게 빠르게 하고 그 앞에다 캐비테이터라는 초공동 현상을 일으키는 장치를 배치해서 캐비테이션 효과를 만들어내는 물건입니다. 문제는 프로펠러로는 수중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정도로 어뢰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에 이 캐비테이션 효과에 의해서 발생한 기포 안에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로켓으로 추진력을 얻는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공동 어뢰란 수중의 로켓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공동 어뢰는 수중에서 200노트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켓이 바로 바닷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항주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우선 공중에 비해서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바닷속을 고속으로 항주하는 거니 공중에 비해서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그래서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엄청나게 짧습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전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의 슈크발은 사거리가 10에서 15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까지 수중에서 목표에 접근할 정도면 굳이 초공동 어뢰가 아니라고 해도 일반 어뢰라도 상대방은 피하지 못합니다. 굳이 초공동 어뢰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공동 어뢰는 말 그대로 캐비테이션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포 안에서만 움직이는 일종의 로켓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뢰의 일부분이라도 이 기포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만한 형태의 방향 전환만 가능하고 그래서 거의 2차 대전 때 어뢰처럼 직진형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방향 전환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초공동 어뢰의 개발 목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2014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초공동 어뢰의 직진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초공동 어뢰가 조만간 실전 배치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실 텐데요. 그런 직진은 정말 많은 나라들이 구현했습니다. 초공동 어뢰를 개발한다고 알려진 나라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과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 등에서 개발 중이고 모든 나라들이 직진은 다 구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직진만 하는 건 그리 개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초공동 어뢰를 개발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2007년경부터 초공동 어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발 사업으로는 해수반응 금속연료의 연소현상 연구라는 사업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충남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영남대학교에서 초공동 수중운동체 통합연구라는 걸 했고 이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체 추진기관을 이용한 수중운동체 초공동 효과연구라는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중운동체가 실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작한 수중운동체를 이용한 시험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거고요. 한마디로 본개발도 아니고 거의 대학들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시험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를 여러분은 보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학들의 연구를 통해서 기초기술을 확보했다는 생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초공동 상태의 운동체 제어판 작용 유체력 및 공동특성 연구를
그리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 및 성능 검증 연구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하게 직진만 하는 게 아닌 제어날개를 가진 한마디로 방향 전환이 가능한 모델을 설계하고 제작을 해서 시뮬레이션 시험에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초공동 어뢰 개발을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하고 있는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수비평 로켓 추진 기술연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리 오래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초공동 어뢰의 성능과 기술적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초공동 어뢰의 형식을 알아야 합니다. 초공동 어뢰는 추진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된 초공동 어뢰인 슈크발을 실용화한 구소련의 슈크발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서방권에서 가장 초공동 어뢰의 기술이 발전했다는 독일의 바라쿠다형이 있습니다. 그럼 두 초공동 어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공동 어뢰라는 건 말 그대로 수중에서 기포를 만들고 그 기포 안에서 로켓 추진으로 직진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육상에 탄도미사일과 같은 로켓 엔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추진제가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바라쿠다는 바로 육상의 로켓과 비슷하게 산화제와 추진제를 혼합한 고체 추진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슈크발은 해수를 산화제로 사용한다는 게 바라쿠다와 다릅니다. 당연하지만 슈크발은 산화제를 탑재하지 않아도 되므로 바라쿠다에 비해서 사거리가 길게 나옵니다. 뭐 그래봤자 10km에서 15km지만요. 한마디로 바라쿠다는 이보다도 사거리가 짧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의 바라쿠다 형태의 초공동 어뢰가 아닌 바로 러시아의 슈크발 형식의 어뢰를 개발 중이고, 그래서 해수 흡입형 로켓 추진기관을 개발 중입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사업이 해수 흡입형 로켓 추진 기술연구라는 사업인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사거리가 말도 안 되게 짧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발자들이 낸 아이디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잠수함에서 발사할 때는 전동 모터를 이용해서 프로펠러로 발진했다가 목표 근처에 가면 전동 모터와 프로펠러를 버리고 초공동 방식으로 움직이는 어뢰입니다. 이 방식을 개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초공동 어뢰라는 게 캐비테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소음이 너무 커서 잠수함에서 바로 초공동 어뢰를 발사하게 되면 잠수함의 위치까지도 적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에서 전동 모터의 프로펠러로 조용히 멀어져서 잠수함의 위치가 적에게 알려지는 걸 막고요. 또 너무 짧은 초공동 어뢰의 사거리를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본인이 초공동 어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는 분들은 뭔가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한다고 해도 초공동 어뢰는 말 그대로 유도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초공동 어뢰가 무기로서 제대로 사용되려면 유도 기능을 넣어야 합니다. 문제는 유도 기능을 어뢰에 넣으려면 당연히 어뢰에 탐색기를 탑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탐색기는 소나뿐이죠.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로 적을 탐지할 수 있는 소나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들어보면 초공동 어뢰라는 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기포 안에서 직진하는 무기이기에 바로 이 소나를 탑재할 곳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초공동 어뢰에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건 바로 초공동 현상을 만드는 캐비테이터뿐입니다. 캐비테이터란 어뢰의 가장 앞부분에서 초공동 현상을 만들어내는 장치인데요. 이 부분만이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공동 어뢰에서 소나를 장착할 수 있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문제는 초공동 어뢰 자체가 소음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리고 이 캐비테이터의 크기도 상당히 작기 때문에 성능 좋은 소나를 탑재하고 좋은 탐색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공동 어뢰를 유도 어뢰로 만드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개발된 초공동 어뢰에서 이 부분에 소나를 넣어서 유도 기능을 포함시킨 어뢰는 러시아의 슈크발의 수출형인 슈크발 2와 그리고 독일의 바라쿠다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작은 곳에 소나를 탑재하고 엄청난 소음에서 적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어뢰들에 탑재된 소나들의 성능은 극히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목표를 아주 흐릿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적이 간단한 기만장치만 사용해도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나마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사업 중에 초공동 어뢰를 위한 소나 개발 사업은 없죠. 네, 아직 우리는 그나마도 독일의 바라쿠다나 러시아의 슈크발 2 수준의 저성능의 소나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초공동 어뢰용 소나의 개발 일정은 있습니다. 실은 제가 바로 이 초공동 어뢰의 소나 개발 일정을 들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2029년부터 2033년까지 시행하는 초공동 환경에서의 음향탐지 기술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어야지만이 겨우 독일의 바라쿠다급과 러시아의 슈크발 2급에 도달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초공동어뢰의 소나는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겨우 2033년이 되어야지만이 바로 성능이 떨어지는 소나라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가 되어도 사거리 그리고 소나의 성능이 실전 배치하기에는 많이 성능적으로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되어도 잘해야 러시아의 슈크발 정도의 극히 제한적인 성능의 초공동 어뢰만을 개발해서 배치할 수 있는 것이며, 진짜로 제대로 된 무기로서의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발을 해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초공동 어뢰는 가능성이 정말 많은 무기입니다. 그러니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도 수십 년을 연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몇 년 연구했다고 바로 실전에 사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초공동 어뢰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 꾸준히 기술 발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러시아나 독일 등 초공동 어뢰 개발의 선도적 국가들에 비하면 겨우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정말 쓸만한 무기로서의 초공동 어뢰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대로 된 무기로서 쓸만한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몇 년 안에 초공동 어뢰가 무기로 등장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거지, 그리 쉽게 결과물이 나올 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또다시 밀리터리 매니아라는 판타지 세계에서 초공동 어뢰라는 환상의 드래곤을 현실 세계로 끌어내버린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있는 사실을 열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